네, 오전 시장 상황을 정리하고 오장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장용혁 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옵션 만기일은 지나갔습니다. 네. 코스피 입장에서는 어제 견조하게 지나갔고요. 네. 어떻게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코스닥이 좀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1950피 기준으로 말씀드린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네. 그래서 여기서 상승으로 간다 하더라도 뭐 한 100피 정도, 2450 빠지면은 또 1950 이 좋은 박스의 연속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난 방송서부터 좀 됐어요. 지지난 방송서부터 이제 계속 동시만기를 기점으로 수급이 좀 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삼성전자의 아웃퍼폼이 눈에 띄는 상황이었어요. 시장 방향이 궁금할 때는 뭐 삼성전자 보시면은 대충 답이 나옵니다. 견조한 거래소 지수를 보여주고 있죠. 얼마 전처럼 뭐 하루에 20포인트, 30포인트 뭐 우습게 날아가는 뭐 그런 식의 상황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1950 밑으로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트레일링 100 PBR 기준이 뭐 한 1900피 정도 되니까 락바텀으로서 가치가 좀 있을 거고요. 상방 쪽으로 좀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동시만기 뭐 12월물 기준으로 수급으로 무리하게 끌어올렸었던 부분들을 좀 내뱉으면서 시장이 조정세가 좀 있었고, 지금 3월물이 이제 최근월물로 넘어왔죠.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3월물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 현물지수는 배당락을 반영하지 않았어요. 배당락을 1% 정도만 반영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론 베이시스가 플러스가 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론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2p 정도 나오고 있고, 시장 베이시스가 뭐 한 마이너스 2.4p 정도, 괴리도는 아직 마이너스입니다. 이 괴리도가 플러스 값으로 돌아야 되는데, 오늘 장 초반에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문 열고 나서 선물을 막 사서 들어갔어요. 네. 그때 시장 분위기 좋았죠. 네. 그러면 이제 캐치를 하셔야죠. 이게 선물 시장 쪽에서 3월물을 들어 올려서 베이시스 값 개선이 나오니까 시장이 좋아지는구나. 그럼 이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장중에라도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쪽에서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면 이거 지수 다시 올라가겠구나라고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일단 16년 3월물이 최근월물이 됐어요. 최근 모습 보시게 되면 12월 들어가지고 3월물 베이시스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뭐 시장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2.5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꽤 올랐다가 훼손이 좀 됐죠.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더 나빠지진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당락을 반영하지 않은 현물지수, 이론 베이시스가 이미 마이너스 2p 정도 떠 있는 상황인데, 이 위로 만약에 예를 들어 배당락을 반영하고 나서 3월물의 강세가 눈에 띄게 돋보인다라든지, 아니면 배당락에 들어가기 전에라도 선물시장 쪽에서 시장 베이시스가 올라오면서 괴리도를 플러스로 만드는 경우, 이때는 계속해서 3월물 퍼포먼스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베이시스가 올라가면은 프로그램 매수를 불러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수급 개선에 큰 힘이 될 테니까 이 3월물 괴리도 플러스 전환에 대해서 좀 기다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때마침 배당 얘기가 오고 갈 거예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뒷페이지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아직 배당 관련된 시세들이 완벽하다라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거 기준으로 본다면은 뭐 작년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 9월 동시만기가 끝나고 나서 배당일 전까지 이 증권 개성에서 들어왔었던 돈만 따져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상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거든요. 외국인들한테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소 좀 올라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배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배당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네. 요즘에 은행 가가지고 1년 만기 적금 들면 VIP도 2%를 안 주는 시대거든요. 네. 그런데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배당락까지 몇 거래 남아있지도 않은데, 네. 요거 기다리면은 뭐 4%니 뭐 3%니 뭐 시가 배당 수익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종목들이 좋은 거냐? 아니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시가 배당률은 뭐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1,000원 줬는데 올해 2,000원을 준다라든지, 작년에 뭐 8,000원을 줬는데 올해 10,000원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기업이 좋은 거냐? 그 부분의 수익률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고배당주 며칠 남지 않았
며칠 남지 않았는데 기다리면 3% 4% 주는 종목들, 그 종목들도 아직까지 시세가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쪽으로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되는 점, 배당이 높으면 그 다음날 배당락이 지나고 나서 그만큼 빠지죠. 그 폭을 채우는데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금 이슈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배당을 안 받으시는 분들도 네. 많은데, 세금 이슈를 떠나서라도 난 배당락 전까지 올라오는 거에 주식을 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립적이라고 한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옆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배당 성장주,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은 뭐 그렇게 높지 않은데 작년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 그러니까 뭐 1,000원이 2,000원 되고, 뭐 8,000원이 10,000원 되고, 뭐 4,000원 줬던 게 5,000원 되고, 이런 식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게 나온 종목들을 한번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위를 계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15년 연말 배당 강세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요 그림을 하나 더 보면, 지금 최근월물, 3월물 쪽으로는 이제 미결제량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2월물에 대한 미결제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그래서 12월물의 부담을 떨어내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부담을 떨어내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수급이 상당히 불리했어요. 근데 12월물은 이제 끝났거든요. 이제 3월물에 대한 기대를 위로 그린다라고 하면 이쪽에서도 반전을 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배당락 전까지 제가 1950을 하락 목표치를 잡았고, 다시 한번 상승 목표치를 2450을 잡는데, 이런 그림들이 밑바탕이 돼서 만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부담감을 털고 다시 한번 짧은 상승 구간을 쳐다볼 수 있는 타이밍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배당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면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도 신흥국 증시엔 타격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만만하게 볼 수는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만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확실성 해소 그림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요 부분을 한번 찝어보죠. 15일에서 16일 날 미 FOMC가 열리니까 우리 시장에 반영되는 건 17일 목요일입니다. 금리 인상은 이미 기정사실이라는 점이고, 옐런이 연초서부터 얘기했었던 게 연내 금리 인상론이에요. 그러면 이 연내 금리 인상론을 12월 FOMC에서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두 다 기대하는 거, 내년에 금리 인상 속도가 느릴 거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흐트러지면 사실 시장이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옐런도 그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시장에 마사지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뭐 빠르지 않은 금리 인상이 될 겁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우리가 막연히 겁내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고 있는 금리는 이제까지 자고 일어나면 늘상 빠지는 게 금리였거든요. 네. 통화 완화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정상화로 가는 미국을 보니까 이제 이 방향이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지막 금리 인상 사이클이 04년도였으니까 지금 10년 이상, 뭐 10년 만에 돌아오는 인상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요거 인상으로 가면은 달러가 비싸지면은 신흥국 통화가 약세로 나올 거고, 신흥국 통화가 약세로 가면은 내년에 당장 성장률도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돈 싸들고 나가면 신흥국 위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림들을 많이 그리시는데, 지금 원자재가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원자재 기반을 두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는 정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전이가 빠른 속도로 될 거냐라는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옐런이 하고자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죠. 신흥국이 예전에 04년도 레벨만 하더라도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채 안 됐어요. 16%, 17%, 요 정도 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본인만 생각하고 이머징을 무시해도 충분히 세계는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 이머징 시장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 됩니다. 이머징을 죽이면 미국도 힘들어지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 신흥국은 난 모르겠고 뭐 내가 갈 길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이 얘기할 수 없는 타이밍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점차 실마리를 풀어갈 텐데 그림 몇 개 보죠. 네. 일단 미국이 금리 인상 조건으로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게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보고 결정하겠다. 앞으로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뭐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6월 FOMC에서 물가 전망한 거랑 이 뭐 녹색 선이죠. 그리고 9월 FOMC에서 물가 전망한 거랑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떨어졌습니다. 이번 12월 FOMC에서 물가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에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수요 인플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요 인플레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월급이 많이 올라서 임금이 많이 올라서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서 생산이 좋아지고 생산이 좋아지면서 또다시 고용이 늘고 소비가 늘고 이 선순환이 도는 소비 인플레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 상황은 아닙니다. 확실히.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한적인 물가를 계속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내년 물가나 뭐 내후년 물가나 지난 9월 전망보다는 다소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게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게 다음 금리 인상은 6월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 6월이 지켜질 거냐 말 거냐 한 내년 4월경 정도 되면은 불안한 시각이 많이 나올 거예요. 시장의 기대는 6월인데 4월 FOMC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월이 좀 위험해 보입니다만 지금 2년물 미국 국고채 수익률 보게 되면은 0.9 몇 이렇게 나가죠. 1%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상되는 금리 인상 속도는 한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과연 내년에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를 이유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고 FOMC가 끝나면은 연준 위원들이 점을 찍죠. 내가 생각하는 내년 말 금리는 얼마, 내후년 말 금리는 얼마, 뭐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 점을 찍는 거 우리가 점도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요거 한번 보죠. 14년도 12월 기준으로 보면은 17년 정도 되면 한 4% 정도 될 것 같다. 15년 3월 FOMC 같은 경우에는 4%는 좀 어렵겠고 3% 좀 넘겠다. 지금 6월이나 9월 같은 경우에는 17년 가게 되면 3%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 나올 때까지만 해도 올 초서부터 금리 정상화가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 12월이 돼서야 금리 올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분명히 내년 말 기준, 뭐 내후년 말 기준의 금리 값은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점점 시장이 예상하는 금리 예상값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도표가 추가로 떨어지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옐런이 얘기하는 건 향후의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더딜 거니까 시장에 충격이 없을 거니 안심하세요. 라는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달러가가 무리하게 강해질 이유가 사실상 없습니다. 급하게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판단되면은 달러가가 무리하게 움직이겠습니다만 어차피 금리가 빠르게 움직이지 못할 거다라는 걸 시장이 알고 있는 거고 연준 의장이 그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 달러가가 100p 이상으로 다시 한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유로 같은 경우에도 달러 강세가 제한된다라고 하면 유로 약세가 제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드라기가 갖고 있는 마지막 남은 카드는 지금 현재 600억 유로 매월 사고 있는 거 이거 800억 유로로 만드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한참 가지고 놀 거예요. 당장 얘기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유로의 약세를 상당 부분 또 제한시킬 것으로 봅니다. 즉 이 도표에서도 보는 것처럼 앞으로 달러가 올라봐야 100피고 빠져봐야 96피고 움직이는 폭, 이 진폭 자체가 굉장히 작아질 거라는 변동성이 작아질 거라는 거고 그 부분은 유로화를 마찬가지로 진폭 자체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 놓을 거라는 겁니다. 즉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달러랑 유로가 이제 그 중립적인 이슈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원달러 값을 예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달러가 100p 이상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원달러는 1,200원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제 환율 종가를 기준으로 보면은 원화가 추가로 약세가 갈 수 있는 레벨, 그러니까 원달러가 더 오를 수 있는 레벨이 한 2% 안쪽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950 밑에서
얼마나 더 두드려 맞겠어요? 원화의 추가 약세 레벨이 2% 룸도 남지 않았으면 시장이 밑으로 크게 쏠릴 이유는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단은 1950선으로 보고 있는 이유도 요 정도 선에서 하단 지지선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생각 외로 원화가 생각보다 빨리 상대 강도를 회복하는 국면이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제가 배당락까지 2,450 기대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2주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조금 빨리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950포인트에서 슬슬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고, 예전에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그냥 꽝꽝 두드려 맞는 그런 시장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코스닥 시장은 약간 얘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종목별로 보시게 되면은 정말 얼마 전 그림과 굉장히 많이 오늘 지수만 해도 굉장히 반응이 다르거든요. 네. 지난 시간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28일까지 꼭 주식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세액이 늘면서, 그러니까 대주주 요건을 반으로 떨어뜨리면서 올해 말 기준으로 대주 주면 내년 한 해 동안 대주 주고, 그렇게 되면 올해만 같아도 10%의 양도 차익만 내면 됐는데 내년 되면 20%의 양도 차익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올해 기준의 대주주 기준보다 내년이 딱 절반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내년에 20%의 양도 차익을 내야 돼요. 그러면 올해 말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겠죠. 그래서 그런 수요물들이 상당 부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쪽으로는 약간 무게가 좀 무거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 추세를 보고 많이 고릅니다. 잘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내에서 많이 고르는 편이에요. 그런데 상방이 제한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쭉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 잘 갈 거다라는 보장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 역발상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인데, 제가 생각하는 역발상의 기본은 이겁니다. 정말 좋은 주식이 있어요. 정말 차트만 놓고 보면은 뭐라 흠잡을 수 없는 종목이 만약에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종목이 일반 투자자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근데 회사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주식은 탄성이 있어서 오를 때는 더 오르려는 경향이 있고 빠질 때는 더 빠지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주식이 예를 들어 기업 가치 면으로 봤을 때 더 좋아질 이슈가 없다 라고 보면 주가는 이미 탄성을 타고 오버페이스로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더 좋아질 게 없었을 때는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이어지고, 밸류에이션 부담은 즉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주가가 빠지는 걸 의미하거든요. 즉 좋아지는 게 없을 때는 주가는 빠질 준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회사가 나쁘다 얘기를 해서 바닥으로 쳐박고 있는 종목들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더 빠질 것 같고 더 죽을 것 같죠. 근데 이 기업 가치로 봤을 때 요 정도까지 왔으면, 빅베스 실행하고 이 정도까지 왔으면 더 나빠질 건 없다 라고 판단이 들 경우에 주가는 이미 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캐치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추이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번에 20-30% 조정받았으니까 요거 사면 또 올라가겠지 라는 계산도 좋습니다만, 안 좋았지만 이제 시장에서 쳐다보는 그림이 좀 바뀐 것 같다. 늘상 금리가 빠졌는데 이제 우리가 금리가 오르는 그림을 보고 있구나. 그러면 시장 컨셉이 바뀔 수 있다. 역발상을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다. 만약에 빠지고 있는 종목이 머리를 들기 시작했으면 그런 종목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타이밍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그제 강도를 시장 대비 상대 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거래소의 아웃퍼폼을 만들고 있고, 거래소의 아웃퍼폼이 시장의 반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선물 시장 쪽에서 무리했었던 12월물이 지나 저평가되어 있었던 3월물을 최근월물로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배당락 이전 시즌까지 배당에 대한 수요가 크게 남아있다라고 판단되니까 그 부분이 단기적인 상승 목표치 100p 정도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시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유망할 업종이나 종목 같은 걸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HTS 보면서 네. 얘기를 한번 할까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3월물의 이론 베이시스하고 시장 베이시스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3월물 이론 베이시스가 이미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3월물이 백워데이션이니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미 이론가가 마이너스예요. 배당락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 괴리도입니다. 이 괴리도가 이론 베이시스와 시장 베이시스의 차이를 말해주는 건데, 만약에 이 괴리도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어제, 그제 나왔었던 모습이 재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재현되느냐?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 외국인들의 비차익이에요. 과거에는 하루에 기본적으로 2천억씩은 팼어요. 근데 요즘 보게 되면은 분명히 외국인의 비차익 매도가 많이 줄고 있거든요. 게다가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 총 매도 규모는 굉장히 컸는데 3천억을 상회를 했는데 외국인들의 기계적인 비차익 매도는 600억도 채 안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즉 나가야 될 물건들은 이미 많이 나가 있는 상태라는 거거든요. 기계적으로 때리는 물건들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최근에 삼성전자 탄력을 한번 보시게 되면 과거에 비해서 월등 시세 탄력이 좋아진 상태고, 장 끝나고 나서 보면 삼성전자의 매도물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더 이상 삼성전자가 하락을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비슷한 컨셉 종목들이 시가 상단 종목들에 많이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늦상 빠지다가 고개를 돌리는 국면에서는 시가 상단 종목들에 관심을 일단 갖는 게 좋아 보이고요. 요게 이제 좀 확산이 되면 지난주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 강조를 좀 많이 드렸던 뭐 전기차 관련이라든지 뭐 OLED 관련이라든지 네. 이런 종목 게임 쪽으로 시선을 좀 돌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한국투자연구원 이프랜드 장용혁 팀장과 함께 시장의 이슈들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